대한민국이 다 아는 주방기구 대표였던 오늘의 주인공. 1,800원. 지금 다시 결정하라 해도 다시 팔지. 그 정도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 회사를 매각하고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만족 정도가 아니라 다시 똑같은 일을 주어진다 해도 100번을 줘도 100번은 여기를 선택할 거야. 그만큼 만족하고 살죠.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기로 했다는 주인공.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강원도 홍천은 동서로 길쭉한 군역과 낮은 인구밀도, 쌀쌀한 기후가 특징인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이현삼 씨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던 이곳에 반해 현삼 씨와 형제들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 됐어, 이제 이래가지고 해. 그만해 하고. 이게 물이 이 밑으로 새면 안 되거든. 이 위로 새야 되거든. 밑으로 자꾸 새면 이게 구멍이 생기면 커지서 무너지거든. 위로 넘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다가 마무리를 다 안 해서 밑으로 새는 물길 잡으려고 하면 이제 위로 새야 되거든. 날이 풀리면서 집 주변 손볼 곳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몸이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황토 집에 이제 장작돼서 온돌에 이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여기 와서 계속 쉬다가 야, 나도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사서 들어오게 됐죠. 그 한 10년 이용했어요. 고기가 겨울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집 주변을 손보고 또 돌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가자. 이리 와. 가자. 현삼 씨가 키우고 있는 닭들인데요. 토종닭, 백봉, 청개 등 다양한 종류의 닭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주인을 알아보기라도 하듯 절절절 현삼 씨를 따르는군요. 보면은 음식 찌꺼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니까 이게 다 버려야 되는데 자연에 살면은 이런 찌꺼기는 닭이 다 먹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이게 다 돌려보낼 수 있고 닭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닭들을 건강하게 키우고는 있지만 정작 정이 들어서 아직 잡아먹진 못하고 있다네요. 봐봐요. 찌꺼기 이제 음식 찌꺼기 주스 좋고요. 안 버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야들은 또 그거 고맙다고 이제 계란 매일 주니까 또 좋고. 일석이조죠. 계란을 낳는 거 볼까요? 이 계란 이렇게 가득 있잖아요. 이 안에 많죠. 이렇게 이제 지도 알 놓을 거야. 좀 이따가 이제 알 다 놓고 나면 가야 될 것 같아. 고마움을 아는 건지 매일 아침 싱싱한 달걀을 생산해내는 암탉들. 항생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달걀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공작새고 이게 청공작, 저거는 백공작. 올라가면 막 날아요. 공작새를 왜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작산이잖아요. 네. 그 공작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지형이거든. 사실 또 이뻐요. 이 나중에 날개 필 때 되면 엄청 이쁘거든. 그래서 키우시는 거예요? 예. 여기가 공작산이라? 공작산이니까 그 공작산에 또 공작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날개를 쫙 펴면 이쁘잖아요. 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겨울 때도 바람이 없는 거예요. 온난하고. 그래서 살기가 좋죠.
이곳으로 오면서 함께 살고 있는 강이와 산이 이 반려견을 돌보는 것도 현삼 씨 몫입니다. 그 추운 지방에 있었어요, 강원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 동상이 걸려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전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에 걸렸었고 발에 걸렸었는데 이게 몸으로 전부 다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운 거야. 한여름에도 이게 내복을 입고 이불을 덮어야지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추워. 그러니까 이불이 이만큼 덮이면 요 조금 공간이 있잖아. 바람 들어오면 여기 추운 거예요. 실이 가지고 병원을 얼마 정도 다녔냐면 한 2년 반, 3년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3년 넘게 다니고, 그 다음에 약도 이제 잠을 못 자는 거 수면제도 계속 3년 정도 먹었나? 위도 다 베렸고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으니까. 바닥부터 시작해 20년간 사업을 성장시켰지만 예기치 않게 건강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접고 온 이곳에서 건강을 찾은 현삼 씨.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아궁이라고 하는데요. 불 뗄 때가 왜 이 소리도 그렇고 불 보고 있으면 또 따뜻하잖아요. 한겨울에는. 그 다음에 또 떼고 나면은 방이 따뜻하니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을 피우다 보면 온돌방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 한지로 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 온돌방의 매력에 빠져 이곳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만들어놨는데 만져보면 엄청 뜨뜻해요. 특히 직접 주문 제작한 이 캄포나무 침대는 보면은 온돌방의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아주 편하죠. 이게 이 바닥이 너무 뜨겁거든. 너무 뜨거워서. 예. 지금 이 나무 위에도 이게 뜨겁다고. 네. 아, 열기가 올라오나 봐요. 네. 나무 위로.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 정도 되니까 네. 이게 하루 종일 이게 뜨뜻하지. 원래 우리 책 읽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지만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큰 강원도. 오래된 집을 고쳐 네 식구가 살기에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흙이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가 편백으로 다시 다 짜서 이거를 수리한 거지. 그래서 온돌방하고 그냥 그거는 그런 거는 그대로 하면서 편백으로 다시 한번 싹 해서 리모델링 해서 이게 그래도 지금 한 20몇 년 된 집이에요. 편백으로 한 데는 제가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가자, 들어가자. 밥 먹어야지. 이곳은 현삼신의 가족만 사는 건 아닙니다. 식당으로 사용하는 이곳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현삼 씨의 5형제 중 4형제가 이 휴양림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인데요. 흩어져 살던 형제들도 점차 이곳에 반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자 드시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식당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드세요. 야, 요거 식당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 따로 먹어도 되긴 하는데. 다른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단체로 먹으면 더 맛있지. 음식은 다 모여서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긴 하죠. 그럼 또 뭐 놀이를 하든 일을 하든 혼자 일하는 재미없고 놀아도 혼자 놀면 재미없고 이 단체로 하는 게 재밌잖아.
놀아도 항상 같이. 일해도 같이. 일할 때도 놀할 때 여기 있을 때 다 같이 그냥 우선 가을이면 3, 40명 되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운동회를 할 정도로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이 시골 마을에 어디선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배드민턴장. 50이 훌쩍 넘은 형제들의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인데요. 언뜻 봐도 꽤 수준급인 것 같죠? 인적이 드문 시골이지만 형제들과 함께하니 적적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현삼 씨가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카메라 껐지? 네. 카메라 아까 껐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카메라 때문에 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줘야지. 아 카메라 껐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한참 땀 흘린 후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노천 목욕탕. 이곳 역시 가족들의 취향을 반영해 개조한 곳입니다. 눈 많이 오잖아. 그래, 눈이 와야 되는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이 노천탕이야말로 매일 휴양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겠죠. 사람을 뜻하는 인이라는 글자도 서로에게 기대어 선 모양인데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기대어 비로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동이 트자마자 현삼씨네 가족은 바쁩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가라고 볼 정도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산에 먼저 갔다가 뭐 명상도 하고 풍력도 하고 운동 좀 하고 몸도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죠. 예. 아 매일매일 다니신다고요? 예, 거의 매일. 산세가 공작새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공작산. 암봉과 노송이 어울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이곳은 높이에 비해 산세가 아기자기해 등산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만한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워낙 가파르니까 위험하니까 가족들 이제 저 밑에까지 오고 여기는 이제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등산은 현삼 씨를 건강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해가 이제 딱 뜨네, 그죠? 한눈에 담기기도 벅찬 아름다운 산의 전경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마치 도인이라도 된 듯 자리를 잡고 앉으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복잡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올 때마다 눈이 왔을 때는 또 눈이 왔을 때로 안경이 꼈을 때는 또 안경을 꼈을 때로 또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항상 산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언제 봐도 앞으로 대한 삶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건강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호흡에만 좀 집중을 해서 있다가 뭐 오래도 안 해요. 한 30 하고 가니까. 이렇게 현삼 씨는 산이 주는 여유와 풍요로움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제 경력 5년 차에 접어든 장작 패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체질이 이게 머슴 체질인가 봐요. 옛날에 머슴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마당새나 돌쇠로. 이게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어울린다고 보니까 얘가 마당새나 돌쇠로 태어났으면 마님 사랑 좀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일을 잘하니까. 시골에서는 움직이는 대로 일거리가 생겨납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시골살이라는 현삼 씨. 그렇게 모두를 받아주는 것이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시기해서 하기 싫은 걸 하면은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제 누가 시킬 사는 거 있잖아요. 제 스스로 그냥. 이건 뭐 일 안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해서 남한테도 좋고, 또 저는 이게 이제 부를 때도 좋고, 굴살기 이렇게 하다 하니까 그것도 보기도 좋잖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항상.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니까 전부 또 하는 거지. 뭐 이거 꼭 스트레스다, 뭐 또 힘들다, 취미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움직이면은 다 좋은 걸 더불어 다 좋. 부지런한 전성은 시골에 와도 못 버리는지 현삼 씨는 일하는 쪽을 택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이제 쉬엄쉬엄 여유롭게 지내라고도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은 제가 맨날 그러지, 사업은 가파른 오르막에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거는 죽으라고 젖지 않으면은 쓰러지거든. 아니면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그러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쉴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가 보면은 쉴 공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인들을 정말 존경해야 돼요. 진짜 기업인들 그거하고 어떤 게 편하냐고 물었잖아요. 사업하는 게 수십 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노동하는 거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는 그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는데, 너무 기업하는 걸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지. 제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끝까지 하시는 거고 존경하죠. 진짜. 처음에는 전국을 돌면서 안 팔아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닥부터 시작해 모은 돈으로 주방용품 사업에 뛰어든 현삼 씨. 주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으로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강소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많은 나라에 이 프라이팬에 히트를 치고, 또 많은 나라에서 아마 뭐 유사품이 아마 수십 개, 수백 군데서 유사품이 나올 정도로 히트를 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후라이팬, 다이아몬드 후라이팬을 만들었고, 아마 만드는 것마다 거의 다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전에 이제 도전해서 초고속 블렌더. 그리고 초고속 블렌더 같은 경우는 출시해서 한 1년 정도 돼서 시장 점유율이 50%. 시장 점유율 50%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내나라는 회사들이 많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시장 점유율이 1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그 만든 지 50% 장악하는 거 대단한 거지.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돈을 벌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삼 씨.
넘어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놔. 여기다가 요 하나 넣어봐요. 이거. 이제는 즐기면서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해지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를 사실 가져와서 저희들이요. 촬영하기 시작하는 현삼 씨. 이게 이제 보이죠 뒤에 이 전통 가마, 너구리 가마 이 준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처음으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죽염을 굽어 보는데 저희들이 요 대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제가 넣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또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대에다가 카메라 구도 잡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이는데요. 그 SNS 제작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시골 생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실제 제 모습을 다 보여드리면은 또 신뢰가 더 가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는 우리 생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취미잖아요. 또 재밌잖아.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니까 아마 갈수록 나날이 바뀔 거라고 보죠. 이게 이제 또 황토 독입니다. 오리지널 독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나무를 다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 황토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벽돌로. 이게 옛날 전통 누구 요즘 시골 일상을 리얼하게 올리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현삼 씨도 그의 질세라 시골 생활 1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너구리 가마를 이용해 죽염 만드는 방법을 촬영 중이라고 하네요. 서서히 당기. 너무 잘 흘러서 또 앞에 잠깐 놓고. 요거까지만 해놓고 이제 요걸 맞아야 돼. 나는 죽염의 기본 원리는 항염입니다. 항염하고 그 어떤 피부 재생에 탁월한 원료라고 그 동의보감이나 뭐 이런 곳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이나 뭐 이런 곳으로 저희들은 새롭게 지금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20여 년간 이미 이제 기초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의학대학교나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큰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죽염을 만드는 이유, 바로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금액이 한 1,800원 그 정도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할 때도 뭐 빨리 도망오고 싶으니까 엄청 싸게 했지. 후회는 없으신 거예요? 아예 지금 다시 결정하라 해도 다시 팔지. 그 정도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 이거는 내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뭐 즐기면서 내 취미 활동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이게 완전히 틀린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 또 남들 안 하는 걸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피부에도 문제가 생겼던 현삼 씨. 건강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피부에 좋은 것을 바르자였는데요.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생활화학 제품.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이곳. 현삼 씨가 새롭게 시작한 일터인데요. 직접 농사를 짓고 20가지가 넘는 한약재로
하나하나 배합하면서 생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한약재인데요. 뭐 청궁, 작약, 당기, 뭐 금원화, 용주초, 의성초, 백선비 약 우리가 쓰는 약재들이 약 20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옛날부터 이게 그 조상대대로 한약으로 써왔던 식품 가능한 약재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숙성을 시켜서 그리고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모든 그 샴푸 린스라든지 화장품에 이게 정류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이 많게 50%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물을 안 넣고 그 물 대신에 전부 다 약재로 추출한 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품 원료예요. 피부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성도 체크가 중요한데요. 항아리마다 가장 적합한 환경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고. 이게 갈수록 저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요. 강산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은 그 곰팡이가 많이 쓸어요. 그래서 방부제를 넣잖아. 근데 방부제 자체도 또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재 자체로 강한 이제 식초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알칼리하고 같이 섞어서 거의 그 피부에 맞는 그런 성분을 만들면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방부 효과까지 저희들이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부제를 안 쓰고 그다음에 뭐 계면활성제나 가성소다 같은 걸 안 쓰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계속 줄기차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용해 보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오늘 저녁은 색다른 바비큐 파티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비큐에 김치가 빠질 수 없겠죠. 이것도 다 직접 농사 지신 걸로 예, 담으신 거죠? 농사 지어서 이게 유기농으로 해서 조금씩 꺼내 드시는 재미가 또 쏠쏠하신 것 같아요. 저 하우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면은 본인이 뭘 주고 키웠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나 환경하고 같이 먹는다고 보니까 맛이 훨씬 더 뭐 아무 그냥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보다 직접 자기가 키웠잖아요. 어떻게 키웠는지도 알잖아. 그러면은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배가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연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지 뭐. 오늘의 특별 메뉴는 김치와 잘 어울리는 삼겹살입니다. 아궁이에 직화로 구운 삼겹살은 이름하여 화덕 삼겹살. 한번 대체는 저거 바짝 붙는 거 좋아하대. 이게 지금 이겁니다. 야, 내줘. 자, 잘라. 순식간에 지글지글 구워진 삼겹살.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요? 와,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요. 고기 한번 구워봐. 나는 이거 오늘 이거 갑자기 시작된 화덕 삼겹살 파티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들 먹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있으면 한 끼 식사도 이벤트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요는 이제 회장님 바로 밑에 동생. 넷째입니다, 넷째. 넷째. 그리고 고기 사러 가는 분 알죠? 그분은 바로 위에 형. 귀여운 막내. 막내.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이제 큰아들. 장손. 큰아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같이 지내시는 거에 대한. 재밌죠? 할 수 있는 게 다 함께 하니까. 운동도 그렇고, 가끔씩 우리 또, 하트도 한 번씩 치고. 보링도 하고 볼링도 치고 그냥 나는 여기서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는 게 같이 하는 게 그런 게 제일 재밌어. 이제 이어서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생활 못 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응. 음, 공기도 맑고. 1년 여기 살면은 한 50년 동안 살면서 웃은 것만큼 1년 살면서 웃을걸? 마음 편한 가족들과 함께하니 하루하루가 여행 온 듯 즐거운 일 투성입니다. 다음 날 어제 아궁이에 넣어둔 죽염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잘 됐는지 이제 봐야지. 이제 공을 엄청나게 들였으니까. 불 조절이 관건인 죽염 굽는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됐었는데요. 와, 불 녹았다. 꿇었어. 녹았어. 이게 아이고야, 다 붙었네. 거의 마지막 단계 수준인데 이거. 너무 온도가 높았나? 그거 너무 고열로 했는가 보다. 도자기도 다 깨집었네. 다시 이거 골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잘 된 건가요? 젠장. 이게 너무 고온을 해서 녹아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나와요? 이 짠맛이 거의 없네. 달아요. 소금 죽이면 다네, 달아.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원래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안 녹고 대처럼 기둥이 서서 나와야 되는데 녹아서 다 막 달라붙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온도를 너무 높게 해가지고 소금이 기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녹아서 완전히 그냥 흘러내린 거지. 이래 되면 이 얼음처럼. 도자기도 다 터져버리고. 이걸 보고 젠장이라는 거야. 근데 큰 경험이니까 다음에는 이제 온도를 좀 낮추기만 하면은 도자기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낮춰서 하면은. 현삼 씨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하나 경험의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심하게 좀 아파 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건강이지 않겠느냐. 이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떤 방식이든. 그래야지 최종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저는 행복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가족의 화목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기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은 자금은 좀 적어도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과 가족만 화목하면 된다고 본. 그게 행복한 지름길이다. 누군가는 이제 남은 인생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도 되지 않냐고 묻지만 현삼 씨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좋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의 큰 변곡점 이후 찾아온 제2의 인생.
홍천과 사랑에 빠진 현삼 씨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말만 하고 인생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뭔가 짜여진 대로만 살아서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시골이다.